네. 저는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재난 상황에서도 미래통합당이 계속 불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가장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 심사내 국회 통법부내 유신국회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 위기 극복을 도외시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는 어떤 노력을 한 게 있나요? 예, 의원님, 저희는 일단 실무자들이 가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노력은 저희가 병행을 해왔고요. 제가 통합당의 원내대표님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뵙겠다는데 일정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원래 오늘도 찾아뵙는 걸로 일정이 됐었는데 기재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다시 또 미뤄졌는데요. 그런 노력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야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도 안 하고 국회 참여 안 하면서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더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을 내려보내고 각 부처가 실제로 집행하는 실집행률을 점검하고 있느냐. 예. 그리고 그 자료를 챙겨보겠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저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드렸다면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목표에 미달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독촉을 해서 제가 보는 데는 저희가 달성했던 목표로 했던 수치는 달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별로 지금 추경 예산만 집행률이 90% 이상이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본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백조가 되는 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각 부처의 실집행률을 점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꼭 점검하시기 바라고 자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세입 추경에서는 11조 4천억 원을 감액 추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 추경 예산은 사실상 전체 추경 규모가 35조 3천억이라고 총액은 제출하고 있지만 세입 추경이 감추경되고 있기 때문에 세출 추경에서는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16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6조만 늘어나는 거예요. 세출 예산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 총지출에서 그런데 좀 더 물론 지금까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관료분들이 재정 건전성을 잘 관리하셔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유 자금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서 특히 취약한 계층들을 돕는구나.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 예산에서는 사실상 늘어나는 게 16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 장관께서는 만약에 세입 결손이 지금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 11조 4천억보다 더 발생되게 되면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적어도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3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산 정책처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장관께서는 만약에 세수 결손이 난다고 하면 2월 사업도 많이 남고요. 불용액도 해마다 많이 남습니다. 그거 가지고 충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답변하고 계세요. 세수 추계를 각 세목별로 보다도 과학적인 예측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수 추계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정부는 매우 후진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돈 남는 거 가지고 앞으로 다 충당하고 모자라면 그런 거 갖고 충당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세입 추계를 보다 더 과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지방교부세에서 2조 원을 감액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는 2조 1천억 원을 감액해서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추경예산 3차 추경에서만 4조 1천억이 감액됐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고 어디고 다 어려우니 지방정부도 어려움을 같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요. 중앙정부는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라든지 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든지 부처별로 다 조사를 해서 감액 예산을 세출 예산 감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얼마나 존중하지 않고 사실상 통제만 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하냐 하면 그냥 통으로 4조 1천억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어떤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되는지를 물어봤다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사조일성을 깎아버렸습니다. 이런 행동 제발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우성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네. 의원님 그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뭐 저 지적의 말씀을 저희가 따갑게 듣겠습니다. 원래 세입 추계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본인의 업무인데 저희 정부도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작년에 제도 개선도 하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세입 경정을 11조 4천억을 했지만 또 예산 정책제는 그보다 조금 다른 숫자를 또 분석해서 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하고 예산 정책제하고 서로 전제하는 것, 전망하는 그런 전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요. 꼭 뭐 예산 정책제가 꼭 맞는 것이고 정부가 지출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전제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 의원님께서 세수 추계를 좀 정확히 하라는 촉구의 노력은 저희가 뭐 아주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4조 1천억의 교부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금액을 세수가 덜 들어와서 4조 1천억을 감액한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보고 사업을 4조 1천억을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국가 세입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또 마이너스가 된다면 떨어진다면 이렇게 지방 교부세도 축소되는 것이 원래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감내하고 한 2년 뒤에 정산할 수도 있지만 뭐 중앙정부도 어려우니까 지자체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4조 1천억이라고 하는 교부세와 교육교부세를 자동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감액하면서 그 지방의 어려움을 좀 더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보강해주는 노력을 좀 더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 뭐 저희가 이렇게 드리지만은 이거는 4조 1천억을 감액하는 거는 세입이 국세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40%를 띄워주는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 저 세출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추경 세출이 적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도 이번에 35조 하면서 한 9조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세출 구조조정의 사업을 선정하면서 가능한 한 중앙정부에서 집행이 안 될 것들, 내년에 넘어갈 사업들 이런 걸 중심으로 했고요. 또 지자체에 대한 배려도 저희가 가능한 한 감안하면서 조정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부는 또 의원님 지적대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있을 수 있었는가 봅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사업을 조정하라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문재인 정권이 아주 강력한 그 공약을 하고 수정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국가재정 운영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뼈 아프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양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